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그동안 이 종목을 한 종목 콕 집어서 분석을 하거나 뭐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또 그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종목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는데 사실 한국전력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관련 섹터가 이 전력 섹터 이 한 종목뿐이 없습니다. 물론 뭐 한전 산업이라든가 한전 기술,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은 다 한국전력이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격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전력을 그냥 전력 섹터에 그냥 관련된 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오늘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제가 좀 분석을 해보고 종목을 좀 살펴봐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전력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한국전력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추세 하락을 한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요, 계속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락 추세를 한번 잡기 시작을 하면 몇 년에 걸쳐서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한쪽 방향의 추세를 잡는다면 그 방향을 길게 끌고 가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서 정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최근 2016년도를 고점으로 시작해서 2017년도 이후서부터 2021년도까지 주구장창 하락을 했죠. 거의 4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한국전력이 최근에 약간의 이제 추세의 변화를 좀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일봉상 추세 전환의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121선을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현재 121선의 추세를 보자면 우상향으로 돌려져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 121선을 잘 이탈을 하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이런 곳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하락 추세에 있던 추세를 여기서 이평선을 수렴을 시켜 놓고 크게 한번 상승을 시킨 이후에 이평선을 이렇게 벌려놓은 정배열 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큰 시세를 분출하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이평선 트위스트 존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한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렇게 정배열 초기를 시켜 놓은 다음에 아래쪽에서 만든 일정한 요런 박스권의 고점 자리를 자, 요런 자리죠. 자, 요런 자리를 잘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추세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런 자리가 이제 최근에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잖아요. 요 자리. 자, 요 자리를 잘 지지를 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평선을 요렇게 121선을 우상향을 시켜놓고 현재도 이평선을 수렴을 시켜놓고 다시 이제 한번 고개를 들었다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전기료 인상을 동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이유는 자,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주봉상의 121선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자, 121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 주가는 급등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자, 지금 구간도 121선을 캔들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는 작업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자, 그리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21선을 타고 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21선이 살짝 옆으로 누운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캔들이 또 21선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지금 구간의 가격적인 메리트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 차원에서도
아주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악재 부분은 향후에 얼마든지 다시 호재 뉴스로 상황이 전환이 된다면 주가는 상승을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 현재 전기요금의 이 등락은 전기요금의 이제 부과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으로 이 전기요금이 등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작년 12월 17일경인가 그럴 거예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이 전기요금 체제 개편안에 어떤 핵심 내용으로 좀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이게 2021년도 초부터 올해 초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연료비 등락률에 따라서 요금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동결로 이번에 좀 뉴스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 이유는 약간의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고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떤 좀 민심을 잃을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한 것이 아닌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동결이 되니까 요렇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면서 조금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부분의 메리트는 굉장히 있는 상태고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121선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고 추세를 갖다가 완전히 좀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이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중기 매매 정도로 1년 이하의 어떤 투자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을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수익을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제 지인들과도 좀 공유를 하면서 수익을 낸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상승 나올 때 이런 고점 자리 3만 원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수익 실현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종목이지만 다시 떨어져서 이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고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재무적인 부분으로 살펴보더라도 자, 연간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엄청난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 다시 턴어라운드를 했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도 충분히 흑자로 당기순이익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인데 전기요금 동결로 인한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좀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재무제표의 모습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자, 이 종목은 PBR 측면으로 봤을 때 0.2배 수준의 정말 뭐 초저평가 PBR이죠. 한국전력이 사실 국내 상장된 기업 중에 이 부동산 가치로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격으로 좀 설명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부동산,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진짜 엄청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매력적인 부분이 이 엄청난 바로 배당입니다. 고배당주에 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굉장히 이 매수세가 잘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2020년도, 19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배당을 주질 않았죠. 18년도, 19년도네요. 요게 이제 두 개 년도에는 이제 배당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때 적자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4.4%의 배당을 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 차후에 계속적으로 좀 배당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PBR 측면에서 정말 초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종목에 좀 매력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이 원자력 발전 관련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자, 그중에
한전산업이 시장 대장주로 치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뭐 바닥권에서부터 보자면 자, 요 정도 구간에서부터 보더라도 이 종목이 지금 무려 2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전 KPS도 한번 볼까요? 자, 한전 KPS도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원자력 발전 이제 이슈로 해서. 자, 이 종목도 76%가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한전 기술도 있죠. 자,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 기술도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무려 25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큰 상승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면 자회사들의 엄청난 상승으로 인한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잖아요. 그쵸?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겠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뭐 무려 250%가 상승을 했으니까 시총 기준으로 거의 2배 반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들의 지분 가치도 부각이 되겠죠. 자, 단예로 두산중공업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죠. 시장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여기서 하락 나올 때 여러분 이 회사 망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예. 끝없이 하락 추세에 있던 이 종목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정말 기 한 번도 피지 못하고 작년 팬데믹이 왔을 때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 종목의 유동성 위기가 대두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회사 정말 망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계열사 매각하고 자금 마련해서 두산타워 팔고 뭐 두산인프라코어 매물로 내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이 다시 부각이 되기도 했고 또 원자력 발전에서 풍력 발전으로 그린 뉴딜의 수혜가 되는 회사로 변모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두산중공업이 급등이 나왔고요. 또 두산인프라코어도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바닥권에서 보면 2,500원에서 지금 17,000원이니까 뭐 거의 7배 이상 올랐고요. 자, 두산밥캡도 올랐죠. 자, 두산밥켓도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도 진짜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었는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 회사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지주회사격인 두산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자, 두산 한번 볼게요. 자, 두산도 올라갔죠, 결국에는. 두산도 요 구간까지 봤을 때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이 날아갈 때 얘는 진짜 바닥을 벅벅 기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주회사인 계열사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지주회사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나요? 자, 한국전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한국전력이 그럼 과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기술의 최대 주주입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세 개의 회사가 최근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초저평가된 저 PBR 주고 자산 가치 국내에서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석탄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외국인에게 이제 외면을 받는 회사로 좀 변모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과연 한국전력이 그런 회사로 계속 남아 있을까요? 최근에 석탄 발전에서 LNG 발전으로 이 LNG 연료를 써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회사가 망할 리는 없겠죠. 우리나라의 전기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기업이 분명히 친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월봉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한국전력의 월봉은 두 가지로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4등분선을 활용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정도 구간까지 4등분선을 활용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자, 요런 구간은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런 구간은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진폭을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봤을 때, 자, 요런 파동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주기를 보면은 한 4년 주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바웃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이 중심선까지의 반등을 좀 수익권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권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4분의 3 지점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 한 7, 80%의 수익률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에 투자를 한다면 정말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분석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확산형 추세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이제 확산형 추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구간은 오버슈팅이 되는 구간이고요. 자, 요런 구간은 이제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구간에서 이제 언더슈팅이 없었는데 최근에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에 같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진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정말 이 저점 중에서도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간 언더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를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움직임이 느리고 정말 긴 호흡으로 추세를 한번 잡으면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추종적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정말 단기나 중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이 종목을 대응을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봤고요.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라고 제 개인적인 분석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